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둘이에요. 오늘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긴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올린 이야기 4개를 한 곳에 모았거든요.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쭉 이어서 들을 수 있어요. 자면서 들어도 좋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편하게 틀어둬도 좋아요. 꼭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전부 제 일상에 대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딱 좋아요. 물론 한국어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귀가 한국어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 편의점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마지막으로 한국의 여름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을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잘 지냈어요? 여기는 제가 한국어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해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국 드라마 한 번쯤 들어봤죠? 넷플릭스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요, 저는 안 본 것도 많아요. 어떤 건 봤고 어떤 건 못 봤어요. 오늘 다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드라마예요. 이건 정말 유명해요.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들어봤어요? 아마 거의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에서요.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봤어요. 한국 드라마 중에서요,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징어 게임을 못 봤어요. 네? 한국 사람인데요? 네, 맞아요. 사실은 못 본 게 아니라 안 봤어요. 못과 안의 차이는 못은 저의 의지가 아닌 것이고 안은 저의 의지인 거예요. 맞아요. 바로 저는 저의 의지로 보지 않았어요. 왜 안 봤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요, 조금 무서워요. 그리고 징그러운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다치는 장면, 피가 나오는 장면. 저는 그런 걸 잘 못 봐요. 눈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1화는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게 제 솔직한 이야기예요. 드라마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이고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본 드라마예요. 그냥 제가 무서운 걸 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있으신가요? 두 번째 드라마예요.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이것도 아주 유명해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다른 나라에서도요. 이 드라마는요, 사랑 이야기예요. 남한 여자와 북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설정이 참 특별하죠? 사실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로는 교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설정이 참 특별하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보다가 멈췄어요. 끝까지 못 봤어요. 중간에 그만뒀답니다. 이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조금 오글거렸어요. 오글거리다가 뭘까요? 한때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글거리다는 말은 너무 달콤해서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에요. 사랑 장면이 너무 달콤하면요, 저는 가끔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멈췄어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사람마다 모두 취향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 드라마예요. 이태원 클라스예요. 이것도 유명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태원은요, 서울에 있는 동네예요. 외국인이 많은 동네예요. 여러 나라 음식점도 많아요. 이 드라마는요, 작은 가게를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어요. 또 안 봤어요? 맞아요. 안 봤어요. 그런데 노래는 알아요. 이 드라마에는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OST라고 해요. OST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곡 같은 노래예요.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해요. 드라마는 안 봤지만요, 노래는 자주 들었어요. 처음에는 거리에서 흘러나와서 들었는데, 나중에 어느샌가 제가 그 노래를 찾아 듣고 있더라고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드라마는 안 봤는데 노래만 아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진짜 본 드라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본 드라마예요. 바로 첫 번째는 도깨비예요. 도깨비가 뭘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인데요. 한국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신기한 존재예요. 귀신은 아니에요. 조금 특별한 존재예요. 이 드라마는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유명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답니다. 일단요, 배우들이 너무 멋있어요. 주인공이 공유라는 배우예요. 정말 잘생겼어요. 약 20년 전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공유라는 배우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20년 전이라서 지금과는 얼굴이 조금 다르지만 그 드라마도 정말 재밌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동욱이라는 배우도 나와요. 이 사람도 정말 잘생겼어요.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요, 김고은이라는 배우예요. 이 배우는요, 연기를 정말 잘해요.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연기 진짜 잘한다.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이야기도 좋았어요. 조금 슬프기도 따뜻하기도 하고, 저는 재미있게 봤어요. 아, 맞아요. 영어에서는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가 단어가 다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랍니다. 한국에서는 남자 배우를 남배우라고 하고 여자 배우를 여배우라고 해요. 통상 둘을 모두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배우라고 쓰지만 제 생각에는 여자 배우한테는 여배우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드라마예요. 별에서 온 그대예요. 제목이 참 예쁘죠?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드라마는요, 조금 오래됐어요. 제가 학생 때 나왔어요. 그때 저는요, 이 드라마를 본방으로 봤어요. 본방이 뭘까요? 드라마가 처음 나올 때 바로 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 요즘은 넷플릭스로 아무 때나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요, 정해진 시간에 봐야 했어요. 수요일 밤, 목요일 밤, 이렇게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드라마는요, 외계인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 진짜 외계인이 나오냐고요? 아니요, 사람이 외계인을 연기해요. 외계인이 뭘까요? 외계인은 지구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드라마는요, 중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김수현 배우와 전지현 배우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둘의 연기 합도 정말 좋았답니다.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저한테는 이 드라마가 학생 때의 추억이에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가끔 그 시절이 떠올라요. 시절은 그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 이 드라마를 보며 그때 그랬었지, 참 재미있었지 하곤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런 드라마 있어요? 오래됐지만 추억이 있는 드라마요. 자, 마지막 드라마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이 드라마도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변호사가 뭘까요? 변호사는 법으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우영우예요. 이 사람은요, 조금 특별해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법을 다 외워요. 그런데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워해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하지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 드라마는 그런 우영우가 변호사로 일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영우는 고래를 좋아해요.
고래 아세요? 바다에 사는 아주 큰 동물이에요. 우영우는 고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이 드라마는 무섭지 않아요. 징그럽지도 않아요. 대신 따뜻해요. 보고 나면 마음이 좋아져요. 잔잔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 저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좋았어요. 혹시 따뜻한 드라마를 찾는다면요, 이 변호사 드라마도 추천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예요. 오늘 여러 드라마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본 드라마와 안 본 드라마를 보면요, 제 취향이 보여요. 제가 못 본 드라마는요, 오징어 게임 무서운 드라마였어요. 징그러운 장면이 있었죠. 제가 본 드라마는요, 도깨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무섭지 않은 드라마예요. 따뜻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무서운 건 잘 못 보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요. 재미있죠? 드라마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이제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안 본 것도 있었죠?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저랑 같은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못 본 드라마 재밌게 본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이 채널은 제가 한국어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채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편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편의점이 뭘까요? 한국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가게인데요. 24시간 문을 열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갈 수 있어요. 이른 아침에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답니다. 한국에는 편의점이 정말 많아요. 길을 걷다 보면 여기도 편의점, 저기도 편의점이에요. 저는 편의점을 정말 자주 가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가는 편의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한국에는요, 편의점 종류가 많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전부 다 달라요. 저는 어디를 주로 갈까요? 저는 CU에 자주 가요. 저는 CU 단골이에요. 단골이 뭘까요?
자주 가는 가게를 단골이라고 해요. 저는 CU 편의점 단골이에요. 왜 CU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집 앞에 있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걸어서 1분이에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편의점이에요. 정말 편하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비가 와도 괜찮아요. 1분이면 가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아요. 가까운 게 최고예요. 여러분도 물건을 사러 갈 때 가까운 곳을 고르지 않으시나요? 가까운 가게가 있으면 정말 편해요. 저한테는 그게 CU예요. 그럼 저는 편의점에 언제 갈까요? 아침에 갈까요? 점심에 갈까요? 저는 보통 퇴근하고 가요. 퇴근이 뭘까요? 퇴근은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요. 집에 가는 길에 CU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녁으로 뭘 먹을까? 이러면서요. 하루 종일 일하면요. 조금 피곤해요. 그럴 때 편의점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맛있는 걸 고르는 게 작은 즐거움이거든요. 퇴근길에 맛있는 과자 하나 사는 거요. 그게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편의점에는요, 할인 제도가 많아요. 할인이 뭘까요? 할인은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사실 편의점은 조금 비싸요. 큰 마트보다 살짝 비싸요. 그런데 저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십은 회원이 되는 거예요. 회원이 되면 할인을 받아요. 저는 CU에서 20% 할인을 받아요. 20% 할인을 받으면 제가 살 수 있는 가게 중에서는 제일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한답니다. 한국에는 이런 할인이 정말 많아요. 통신사 할인도 있어요. 통신사가 뭘까요? 휴대폰 회사예요. 휴대폰 회사와 편의점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할인을 해줘요. 카드 할인도 있어요. 어떤 카드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혜택에 따라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할인을 잘 챙겨요. 저도 그래요. 같은 물건이라도 싸게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건 한국 생활의 작은 꿀팁이에요. 저는 편의점에서 무거운 건 잘 안 사요. 밥 같은 건 잘 사지 않아요. 대신 가볍게 먹는 것을 사요. 첫 번째는 과자예요. 여러분은 과자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과자를 좋아해요. 바삭바삭한 과자요. 주로 감자로 만들어진 과자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초콜릿으로 코팅된 빼빼로 같은 과자도 좋아해요. 두 번째는요, 라면이에요. 한국 라면 아세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요. 컵라면도 정말 많아요. 해외에서 유명한
불닭볶음면도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답니다.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기다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는 뜨거운 물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요, 초콜릿이에요. 달콤한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걸 핑거 스낵이라고 해요. 손으로 집어서 가볍게 먹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서 왔는데 한국 사람들도 핑거 스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는 출근할 때 편의점에서 에너지바를 사요. 에너지바가 뭘까요? 작고 긴 모양의 간식이에요. 회사에서 가볍게 먹기 좋아요. 아침에 배가 조금 고프면 하나 먹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늘 비슷한 걸 사요. 여러분은 한국 편의점에 오신다면 무엇을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주로 무엇을 사시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인데요. 이건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어요. 바로 뚱바예요. 뚱바가 뭐냐고요? 바로 설명해 줄게요. 뚱바는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줄임말인데 바나나 맛 우유예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병 모양이 조금 특별하게 생겼어요. 뚱뚱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뚱뚱한 바나나 우유, 줄여서 뚱바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이 우유를 전부 다 알아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뚱바를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정말 오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 우유를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하게 바나나 향이 올라오는 것이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지만 어른이 돼도 좋아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새로 나오는 바나나 우유도 많은데 항상 먹는 것만 찾는답니다. 혹시 한국에 오면 편의점에서 뚱바를 찾아보세요. 바나나 맛 우유예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좋아한 음식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시나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한국 편의점은 조금 특별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조금 신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 24시간 열어요. 아침 8시에 가도, 점심 3시에 가도, 밤 8시에 가도, 새벽 2시에 가도 늘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즉석 음식이 많아요. 편의점에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어요. 컵라면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바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답니다. 세 번째,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택배가 뭘까요?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돈을 찾는 기계도 있어요. 카드를 넣고 현금을 출금할 수 있어요. 커피도 팔고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답니다.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편의점은요, 그냥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곳이에요. 음식뿐만 아니라 스타킹이나 생리대, 샴푸, 생필품 등 다양한 물건도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편의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편의점은 뭘까요? 저한테 편의점은요, 작은 행복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퇴근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맛있는 걸 고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커다란 행복도 좋지만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이런 작은 행복이 정말 좋아요. 편의점은 저한테 그런 곳이에요. 퇴근길의 작은 즐거움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행복들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주말에도, 제가 힘든 날에도, 기쁜 날에도 편의점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점이 조금 친구 같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친구요. 외국에서 한국에 처음 오면 조금 무섭고 낯설 수 있어요. 모든 게 새로우니까요. 그럴 때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24시간 열려 있고 따뜻한 음식도 있고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한국에 오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저와 같이 작은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잘 지냈어요? 여기는 제가 한국어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채널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천천히 짧은 문장으로 그리고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요, 저는 편의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편의점 음식이에요.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편의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았어요. 한국 편의점 음식 먹어봤어? 이런 영상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같이 알아볼게요.
한국에 오신다면, 지금 한국에 계시다면 꼭 먹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팟캐스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음식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나나 맛 우유예요. 이거 들어봤죠?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뚱바예요. 사실 이건 외국인도 정말 좋아해요.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꼭 이 우유를 마신다고 들었어요. 편의점에 가면 노란색 우유가 있어요. 뚱뚱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바나나 맛 우유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저도 좋아하고 제 친구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우유예요. 한국에 오면 이거 꼭 마셔보세요. 어느 편의점에 가나 어느 슈퍼마켓을 가나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우유이니 꼭 드셔보세요. 가격도 1,800원으로 비싸지 않아요. 달러로 하면 약 1.2달러 정도랍니다. 두 번째 음식이에요. 사실 이게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뭘까요? 바로 불닭볶음면이에요. 불닭볶음면은 아주 매운 라면이에요. 맵다? 맵다는 건 입이 화끈화끈 거리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이 라면은요, 정말 많이 매워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대체로 잘 먹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말 매운 맛이에요. 이 라면에 불이라는 글자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맵다는 표현을 할 때 불처럼 맵다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불은 불처럼 맵다는 뜻이에요. 이 라면이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매운 라면 도전이라면서 먹는다고 해요. 얼굴이 빨개지고 물을 마시고 그래도 또 먹어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왠지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한국에 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근데 저한테도 매운맛이니 매운 걸 잘 못 먹으면 우유랑 같이 드세요. 우유가 매운맛을 줄여줘요. 아까 그 바나나 우유랑 먹으면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음식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짜파구리예요. 짜파구리가 뭘까요? 이건 두 개의 라면을 섞은 거예요. 짜파게티라는 짜장라면과 너구리라는 빨간 라면을요. 두 개를 같이 끓여요. 그래서 이름이 짜파구리예요. 짜파게티 더하기 너구리. 두 글자씩 따서 짜파구리. 재미있죠? 이 음식은 영화로 유명해졌어요.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한국 영화예요. 전 세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영화에 이 짜파구리가 나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따라 만들어요. 편의점에서
두 가지 라면을 사지 않고 짜파구리라는 라면을 살 수 있어요.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출시가 되었다는 거는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오면 꼭 이것도 같이 드셔보세요. 네 번째 음식이에요. 삼각김밥이에요. 삼각김밥이 뭘까요? 삼각형 모양의 김밥이에요. 삼각형? 삼각형이란 세모 모양이에요. 밥이 들어있고요. 김으로 쌓여 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참치, 김치, 불고기, 비빔밥.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것이 달라요.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포장뜯기예요. 삼각김밥은요, 뜯는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뜯어야 해요. 잘못 뜯으면요, 김이 찢어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뜯어요? 하고 물어봐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삼각김밥 포장지 뒷면에 순서가 적혀 있어요.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뜯으면 금방 익숙해져요. 다섯 번째예요. 이건 음식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해요. 바로 컵라면이에요. 저도 라면을 좋아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국 편의점에는요, 특별한 게 있어요. 편의점 안에서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편의점에는요, 온수기가 있어요. 온수기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계예요. 컵라면을 사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3분만 기다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도시락을 데울 수 있어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편의점 안에 앉는 자리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건 정말 신기해해요. 편의점에서 밥을 먹어요? 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여행 중에 배고프면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정말 편하죠? 여섯 번째예요. 이건 요즘 아주 인기예요. 한국에서는 3, 4년 전부터 인기가 되었는데요. 연세 우유 크림빵이에요. 크림빵이 뭘까요? 안에 크림이 든 빵이에요. 그런데 이 빵은요, 크림이 정말 많아요. 빵을 반으로 열면 크림이 가득해요. 우와 하고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SNS에도 많이 올린다고 해요. 이 빵은 우유크림, 옥수수, 초콜릿 크림, 연유, 정말 다양한 맛이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니 여러 가지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디저트예요. 이제 마지막 음식이에요.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메로나예요. 메로나는요, 아이스크림이에요. 멜론 맛이에요. 멜론은 초록색 과일이에요. 메로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요.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먹기 쉬워서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 먹기 좋답니다. 이것도 외국에서 유명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팔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 말했던 바나나 우유와 같이 부드러운 과일 맛이 나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디저트는 약과예요. 약과는 한국의 전통 과자예요. 전통 과자는 옛날부터 먹던 과자라는 뜻이에요. 약과는 꿀처럼 달콤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옛날 과자인데요. 다시 유행이에요.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으니 한국에 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하며 음식은 그 나라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의점 음식에도 한국의 문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매운 라면에는 한국의 매운맛이 있고 삼각김밥에는 바쁜 한국 사람들의 하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이 음식들을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맛이 아니라 한국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오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 음식을 팔고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음식 여러분 나라의 가게에도 팔고 있을지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말한 음식 중에 먹어본 게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었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둘이에요. 여기는 한국어를 천천히 듣는 곳이에요. 지금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여름이에요. 지금 한국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어울릴 것 같아 준비했어요. 오늘은 3가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한국의 여름 날씨. 둘째, 사람들이 여름에 하는 것. 셋째,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먹는 음식. 그리고 제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같이 이야기할게요.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여름은 보통 6월부터 8월까지예요. 이 3달 중에서 7월과 8월이 가장 더워요. 한낮 기온은 보통 30도가 넘어요. 더운 날은 35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더운 게 끝이 아니에요. 습해요. 습하다는 건 공기 중에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비가 안 오는 날에도 공기가 끈적끈적해요. 밖에 5분만 서 있어도 땀이 등에 흘러요. 그래서 같은 30도라도 한국의 여름은 더 덥게 느껴져요. 밤에도 더위가 안 식는 날이 있어요.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밤을 열대야라고 해요. 열대야가 오면 방이 후끈후끈해서 잠이 안 와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는 잠을 자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 습한 더위에 깜짝 놀라요. 이렇게까지 끈적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요. 한국 여름에는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바로 장마예요. 장마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기간이에요. 보통 6월 말에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이어져요. 거의 한 달 동안이에요. 이 기간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계속 비가 와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내려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하늘은 거의 매일 흐리고요. 공기는 평소보다 더 습해요. 빨래를 널어도 잘 안 말라요. 집안이 눅눅해지기도 해요. 솔직히 저는 장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신발이 젖고 옷이 축축해지는 게 싫거든요. 밖에 나가는 일이 귀찮아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 안에 있을 때는 장마가 좋아요.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빗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밖에 나갈 때는 싫지만 집 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좋아요. 같은 비인데 느낌이 참 다르죠?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여름이 힘들게만 느껴질 거예요. 덥고 습하고 장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름을 좋아해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에어컨이에요. 한국은 실내가 어디든 시원해요. 밖이 아무리 더워도 건물 안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져요. 그래서 더위가 무섭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음식이에요. 여름에만 먹는 시원한 음식이 많아요. 냉면, 팥빙수. 더울 때 이런 걸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분위기예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밤이 길어져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들뜬 여름 분위기가 좋아요. 덥다고 집에서 불평만 하기보다 여름을 즐기는 쪽을 골랐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에어컨이에요. 한국은 실내 어디든 대부분 에어컨이 있어요. 지하철 안에도 있고요. 버스 안에도 있어요.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은행, 병원, 도서관까지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거의 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밖과 안의 온도 차이가 커요. 밖은 35도인데 건물 안은 20도쯤이에요. 문 하나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어요.
밖에서 조금 걷다가 덥다 싶으면 가까운 편의점이나 카페에 들어가요. 잠깐 시원하게 쉬었다가 다시 나가면 돼요. 어떤 나라는 집에만 에어컨이 있고 가게에는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정말 신기해해요. 가게마다 다 시원해요? 하고 놀라요. 이 에어컨 덕분에 한국의 여름은 생각보다 견딜만 해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름에 밖에 잘 안 나가요. 바다에도 산에도 사람 많은 곳에도 잘 안 가요. 저는 집순이거든요. 집순이는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더운 여름에는 더 그래요. 밖은 덥고 습하지만 집은 시원하고 조용하니까요. 저의 여름 주말은 보통 이래요. 아침에 에어컨을 켜고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타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봐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봐요. 중간에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먹을 걸 챙겨요. 오후에는 책을 읽기도 해요. 시원한 방에서 책장을 넘기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편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여름인데 안 답답해요? 전혀 안 답답해요. 저한테는 이게 제일 좋은 휴식이에요. 밖에서 땀 흘리는 것보다 시원한 집에서 쉬는 게 행복해요. 물론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그것대로 멋진 여름이에요. 사람마다 여름을 보내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를 가요. 한국에서는 여름 휴가 보통 7월 말부터 8월 초에 몰려요. 이때 회사들이 며칠씩 쉬거든요. 그래서 주말엔 도로도 막히고 유명한 곳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바다예요. 부산 해운대 같은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시원하게 보내요. 산속의 계곡도 인기가 많아요. 계곡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에요. 발만 담가도 정말 시원해요. 멀리 가지 않는 사람들은 한강으로 가요. 한강은 서울 한가운데를 흐르는 큰 강이에요. 밤이 되면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요. 사람들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요. 그리고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어요. 치킨과 맥주를 합쳐서 치맥이라고도 불러요. 한강에서 먹는 치맥은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여름 추억이에요. 저는 휴가 때도 보통 집에서 쉬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여름에 한국에 온다면 한강에서 치맥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여름 이야기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어요. 더운 날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냉면이에요. 냉면은 차가운 국수예요. 한국 냉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냉면이에요. 시원한 국물에 면을 말아 먹어요. 얼음이 동동 뜬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다른 하나는 비빔냉면이에요. 국물 없이 매운 양념에 면을 비벼 먹어요. 매콤하고 새콤해서 입맛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 삼계탕이에요.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삼계탕은 뜨거운 닭고기 국이에요. 더운데 왜 뜨거운 걸 먹을까요? 한국에는 복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운 날들을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불러요. 이 복날에는 일부러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요. 더위에 지친 몸을 보충하려고요. 뜨거운 걸 먹고 땀을 내면서 더위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팥빙수예요. 곱게 가은 얼음 위에 달콤한 팥을 올린 디저트예요. 요즘은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듬뿍 올린 팥빙수도 많아요. 한 입 먹으면 더위가 싹 가셔요.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줄여서 아아라고 불러요. 얼음 가득한 차가운 커피예요. 사실 저는 겨울에도 아아를 마셔요. 그래도 역시 여름에 마시는 아아가 제일 시원하고 맛있어요. 오늘은 한국의 여름을 이야기했어요. 덥고 습한 날씨, 한 달 동안의 장마, 어디든 시원한 에어컨, 그리고 여름 음식까지요. 저는 집순이라서 시원한 집에서 여름을 보내요. 사람들은 바다와 한강으로 휴가를 가고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한국인들도 정말 많답니다. 같은 여름이지만 보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가요? 많이 더운 나라에 사시나요? 아니면 시원한 곳에 사나요? 여름에 꼭 먹는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의 여름 이야기가 궁금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